깊은 물에서는 2Hz에다가 파장 3을 하면 6이 되겠죠. 6cm/s.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얕은 물에서는 2√3입니다. 물의 깊이가 얕아지면 주기 이게 진동수 불변이라고 했잖아. 진동수의 역수가 또 주기니까 진동수와 주기는 불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매질, 서로 다른 상태의 매질을 지날 때 속력은 변하는데 진동수는 불변이다. 그러니까 주기도 불변입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이 루트 3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1보다 더 크다. 맞네요.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률은 증가한다. 자, 여기 집중해. 맞아, 틀려. 제일 마지막.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깊은 물에 대한 얕은 물의 굴절. 이 물질의 상태가 이렇게 깊은 물과 얕은 물 이렇게 딱 주어진 조건이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뭐 입사각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파동을 전파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입사각이 변함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지.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매질의 상태에 의해서 두 매질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입사각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굴절률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굴절률은 매질의 상태가 딱 결정이 되면 불변인 거야. 이 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력에 의해서 두 매질의 속력 차이에 의해서 굴절률, 상대 굴절률이 결정이 되는 거고 속력 차이에 의해서 파장도 결정되고 사인값도 결정되고 사인값의 B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값의 B는 입사각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자, 내신 만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251페이지. 그림은 손으로 줄을 흔들어 발생한 파동의 모습을 0.2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파동을 분석할 때 4분의 1 파장씩, 4분의 1 주기씩 나눠서 생각하면 편리하더라 라고 했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게 하나의 파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4분의 1씩 나눠서 생각하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딱 보니까 4분의 1 주기씩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4분의 1 주기씩. 그래서 4분의 1 주기가 지날 때마다 사진을 찰칵 찍은 거야. 그래서 전체 주기는 얼마가 됩니까? 0.8초가 되겠죠. 4분의 1 주기가 지날 때 0.2초씩 사진을 찍은데 이게 4분의 1 주기씩이니까 주기 t는 0.8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횡파죠. 그래서 종파 틀렸고 주기가 0.8초면 진동수는 요거 역수니까 0.8분의 1Hz가 되겠죠. 그래서 진동수가 0.8Hz다. 틀렸고요. 파동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에 해당하는 게 주기 0.8분의 파장은 40cm. 계산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오지? 0.5 미터가 나오나요? (50cm/s인가요? 그죠? 50cm/s니까 0.5 m/s 맞죠? 디귿번. 이렇게 여기 나온 문제는 쉬운 문제죠.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너희들 파동을 처음 배울 때 이 기본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를 다 풀어주고 있는 거야. 자, 2번을 보면 A는 횡파고 B는 종파죠. 자, A와 B의 운동 방향은 자, 그림을 잘 그려봐야 되겠네. A를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A 지점이 여기가 진동 중심,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됩니다.
먼저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야.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 그려보는 거지.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A라는 매질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고 B라는 매질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운동 방향 서로 반대인 상황이 맞죠, 현재. 그 다음에 A 파장과 B 파장이 같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건 좀 어려운데, 자, 종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죠. 종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이런 모양이죠. 밀했다가 소했다가 밀했다가 소했다가 밀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가장 밀한 지점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소한 지점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파장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가장 밀한 데서부터 가장 밀한 데까지냐? 아니면 가장 밀한 데서부터 가장 소한 데까지냐? 아니면 이거는 또 반파장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처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요게 이렇게 밀하고 소한 지점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혹시라도 나왔을 때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도록 하기 위해서 쌤이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음파와 같은 종파의 진행 방향을 쌤이 종파의 진행 모습을 쌤이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건데 공기가 여기서 이제 사람이 아 하고 소리를 지를 텐데 그럼 여기는 공기 입자들이 막 진동한단 말이야.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진동을 해. 근데 이 소리가 없었을 때는 종파가 없었을 때는 원래 위치에 이렇게 딱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데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이놈이 진동하는데 이게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주고 충돌하면 충돌해서 계속해서 밀려나고 시간차를 두고 이놈이 진동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 이놈이 처음 진동 중심에서 이만큼 밀려나 있다고 생각하고 이놈은 처음 진동 중심에서 이만큼 밀려나 있어. 이놈은 진동 중심에서 이만큼. 이놈은 진동 중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또 진동 중심에서 이만큼 밀려나 있고, 이놈은 진동 중심에서 이만큼 밀려나 있고, 진동 중심에서 이만큼, 이놈은 진동 중심에서 이만큼, 또 진동 중심 이렇게 더 그려볼까? 진동 중심에서 이만큼. 자, 요렇게 있는 상황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동 중심에서 변이를 어느 순간 사진을 찰칵 찍었을 때 이 종파를 진행하는 매질 입자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다 보면 밀한 지점, 소한 지점, 밀한 지점, 소한 지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밀한 지점이 여기죠. 그 다음에 또 가장 밀한 지점이 여기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종파로 보면은 그냥 밀하고 소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횡파처럼 변형해서 표현해보자. 어떻게 변형하냐면 플러스 y 방향의 변이로, 그러니까 x축 방향의 변이를 수직으로 이렇게 전환시켜가지고 y축 방향의 변이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바꿔서 표시해보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y,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매질 입자를 x축 방향의 변이를 y축 방향의 변이로 바꿔보자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원래 위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파를 횡파로 변형해 본 모습이야. 그러면 우리가 횡파에서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가 파장이었잖아요. 또는 여기서부터 이런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파장이었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슉 이렇게 가서 딱 여기까지네, 그죠?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야.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가장 밀한 지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가장 밀한 지점이야. 그래서 이 나 그림처럼 나와 있는 거 가장 밀한 지점에서부터 가장 밀한 지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라는 거야. 여기에 이러한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지. 자, 실제로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러한 파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쪽에 있는 모든 변이들은 마이너스 y라는 건 얘기는 마이너스 x 전부 다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는 거야. 플러스 y라는 거는 플러스 x가 이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한 가운데가 가장 소한 지점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어져 있겠죠. 그럼 여기는 또 이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쏠려 있을 테니까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이쪽으로 다 몰리겠죠. 여기 가장 밀한 지점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외우세요.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종파 그림이 나왔어. 그러면 가장 밀한 곳에서부터 가장 밀한 곳까지 또는 가장 소한 곳에서부터 가장 소한 곳까지가 한 파장이다라는 거야. 근데 이 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반파장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가장 밀한 곳에서부터 가장 밀한 곳까지가 반파장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아니 반파장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라 아무튼 이 A의 횡파의 파장과 종파의 파장이 같지가 않죠. 그래서 A의 파장은 B의 파장과 같다. 아닙니다. A의 파장이 2배 더 길죠. A의 파장, 횡파의 파장을 계산할 때는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 진수! 야, 바람도 솔솔 불고 이렇게 전혀 졸리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졸고 있어? 자, A는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가 한 파장이야. 그러니까 점선 두 칸이 한 파장이죠. 근데 B는 밀한 곳에서부터 밀한 곳까지가 한 파장이니까 점선 한 칸이 한 파장이고, 그래서 A의 파장이 더 큽니다. 니은번 설명을 좀 길게 해봤네요. 그 다음에 빛은 횡파입니까 정파입니까? 빛은 횡파입니다. 그래서 A와 같은 형태의 파동에 속하죠. 그래서 뒤에 번도 틀렸고. 자, 자 일어나. 다 열심히 풀어봤구나. 다 풀어봤어. 그러면 여기 넘어가도 되겠네요. 넘어가도 되겠어? 완자가 없어. 또 왜 책을 안 가져왔어? 지훈이 안 풀어봤잖아. 지훈도 안 풀어봤네. 안 풀어봤는데 왜 풀어봤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중요 문제만 풀어봅시다. 중요 문제. 자, 3번.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340m/s다. 진동수가 680Hz다. 이건 중요 문제. 너무 간단한 문제네요. V는 F 람다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속력이 340, 진동수가 680. 얼마가 되겠어? 파장은 2분의 1. 2분의 1 미터. 그러니까 0.5m.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중요 문제만 풀어보죠. 9번 252페이지. (250페이지) 9번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볼 때 가장 먼저 위치 그래프냐 시간 그래프냐를 봐야 돼. 위치 그래프네요.
위치 그래프니까 파장을 바로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져 있죠. 이 지점이 P점이고, 그 다음에 P'인 지점이까지 이렇게 이동이 왔다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0.2초 지난 뒤, 0.2초 후에 P점이 P'가 이렇게 이동이 왔다라는 거야. 이거 너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4분의 1 파장씩 나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1 파장이라는 거죠. 4분의 1 파장을 진행하는데 0.2초 걸렸어. 그러면 한 파장을 진행하는데 이거 4배가 걸리겠네. 그래서 주기는 0.8초가 되는 거예요. 파동의 속력은 주기가 0.8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는 거야? 한 파장만큼을 가죠? 파장이 8cm예요. 8cm. 그래서 얼마가 됩니다? 10cm/s니까 0.1m. 맞네요. 0.1m/s. 그 다음 디귿번. 이 파동의 마루가 P에서 P'까지 진행할 때 P점의 매질은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아니죠. 여기는 매질이 아래로 이렇게 와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문제들이 쉽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14번, 중요한 문제 14번을 봅시다. 그림은 물결파가 서로 다른 깊이의 물 A에서 B로 진행한다. 이 그림을 딱 보고, 요거는 파면이구나라는 걸 바로, 눈치를 채야 되겠죠? 이렇게 A 메이저에서 이러한 파면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B 메이저에서는 이러한 파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A 이미지, B 이미지. 화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파면과 수직하기. 파면과 관련해서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했지. 파면과 파동이 진행 방향은 수직이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진행한다는 거야. 이렇게 파동이 진행한다. 그 다음에 수직이니까 이렇게 파동이 진행한다. 여기에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법선이 된다. 법선과 인접한 각도가 입사가 굴절각이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이 가는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이다 라고 되겠네요. 근데 이게 물결파라고 했구나. 물결파에서 여기가 속력이 빠른 곳이고 속력이 빠른 곳이고 속력이 느린 곳이다. 속력이 빠른 곳은 깊은 곳, 속력이 느린 곳은 얕은 곳이다. 이런 거죠. 물의 깊이는 A가 얕다. 틀렸죠? 물결파의 파장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파장입니다. 이 파장은 A가 더 길다. 맞죠? 속력은 A가 빠르다. 맞죠? 입사각의 크기는 굴절각의 크기보다 크다. 입사각과 굴절각. 입사각 크기가 더 크죠? 물결파의 주기는 불변이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지난번에 255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다 풀었는데, 거의 중요 문제 우리 다 풀고 있으니까 19번과 20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은 더운 여름날 전방에 있는 아스팔트 도로가 물에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신기루 현상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신기루 현상은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어. 이렇게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더운 여름날 이 지표면이 뜨겁게 데펴집니다. 그럼 여기에 온도가 매우 높아져. 지표면 온도가. 위에 있는 온도가 더 낮겠죠. 지표면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 야자수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야자수 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야자수나무를 어떻게 보냐. 여기서 나온 빛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들어가서 보는데 이렇게 지면을 향해서 간 빛이 공기 온도가 높으면 팽창하고 그러면 밀도가 낮고 진공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진공이 가까워지면 속도가 빨라지죠. 파동은 항상 속도가 느린 쪽으로 휘게 되니까 이렇게 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층층이 나눠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가. 근데 사람 눈은 빛은 직진했다고 직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에 이 야자수나무 잎사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여기에 물이 고여있는 경우에 수면에 의해서 빛이 반사가 돼서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물이 고여있어서 물 표면에서 여기 반사되는구나. 이렇게 반사돼서 빛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서 여기 물이 고여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표면이 뜨겁게 달궈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온도가 높은 공기일수록 굴절률이 작다. 자,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자는 얘기야. 온도가 높으면 공기 밀도가 낮으니까 진공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속도가 빠르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낮다는 얘기야. 자, 속도가 빠르다. 굴절률이 낮다. 소하다. 매질입자가 소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온도가 높은 공기일수록 굴절률이 작다. 맞죠? 공기 밀도가 작을수록 빛의 속력이 느리다. 공기 밀도가 작을수록 밀도가 소할수록 속도가 빠른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도로면에 가까울수록 속력이 여기 온도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할수록 속도가 빨라서 속도가 느린 쪽으로 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자, 봅시다. 굴절 현상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이 흰기류 현상, 굴절입니다. 호수의 물 주변에 주변 경치가 비쳐 보인다. 이건 반사죠. 그래서 2번은 반사고, 빨대가 꺾여 보이는 거, 소리가 낮보다 밤에 더 멀리까지 들리는 거. 밤에는 소리의 현상을 보면 이 빛에서 이 신기류 현상이 보이는 것과 유사한 소리 현상이 이런 게 있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어거지로 이제 끼워 맞춰보면 이런 거야. 낮에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게 어디로 휜다는 거야? 공중을 이렇게 휜다는 거야. 낮에. 왜 그러냐? 낮에는 아래쪽이 지표면이 뜨겁게 달궈지거든. 그래서 이쪽이 온도가 높아. 소리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이 빠르고 위쪽이 느리니까 이렇게 파동은 항상 느린 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휘더라. 낮에는. 밤에는 소리가 이렇게 반대로 바닥이 더 차갑죠. 바닥이 빨리 식어서 차갑기 때문에 밤에는 이렇게 속도가 느린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게 돼요. 그래서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도 굴절 현상의 예가 됩니다. 소리가 낮보다 밤에 더 멀리까지 들리는 이유는 밤에는 아래쪽으로 소리가 휘거든. 그래서 멀리까지 들릴 수 있더라. 뜨거운 난로나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도 신기류 현상과 마찬가지로 공기의 온도 차이가 생김으로써 빛의 밀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매질의 밀도 차이가 생기게 되고 따라서 빛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일그러져 보이는 거 이걸 아지랑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굴절 현상이 맞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굴절 현상이 아닌 것 2번.
자, 그 다음에 255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풀이를 했었죠. 풀이가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반사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광통신, 전자기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전반사 문제를 좀 풀어보자. 266페이지를 봅시다. 자, 266페이지 한번 다 펼쳐볼까요? 266. 이거 다 풀었네. 채점도 했어? 맞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풀이하다가 뭐 크게 어려운 점 없었나 보네. 열심히 이렇게 다 한 사람도 있고 266도 와. 266. 뭐야? 266. 266. 진수 완벽하게 풀었네. 응? 채점까지 완벽하고 훌륭하네요. 지금 뭐 성실하게 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누구한테 맞춘다 그러지? 자, 269페이지에 너희들 기본적인 문제 다 푼 사람도 있으니까 숙제를 다 해온 사람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실력업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죠. 이건 문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걸 한번 풀어보자. 차근차근 책을 안 가져온 사람도 칠판을 보고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 문제를 다 자세히 적어볼게요. 자, 1번 269페이지에 1번을 보자.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 지점이 P 지점입니다. P 지점에서 수직하게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경계면이 좀 이상하네.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빛을 입사시켰어. 수직하게 중심을 향해서 빛을 입사시켰더니 이놈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갔네요.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그 길이를 L2라고 하죠. 그리고 이 길이를 L1이라고 하죠. 여기는 유리입니다, 전부 다. 근데 요놈을 이제 이쪽으로 약간 올려가지고 P 프라임 지점에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P 프라임 지점에서 이렇게 중심을 향해서 또 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이랬더니 이렇게 90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갔다는 얘기야. 즉, 요 각도가 세타 C 임계각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단 말이야. 근데 그 입사각을 점점 증가시켜서 이렇게 되게 만들었더니 여기서 굴절각이 90도가 됐다. 즉, 이 각이 임계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가 L3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죠? 자, 절반은 유리, 절반은 공기로 이루어진 이런 원형통 안에서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쏘면 어떻게 될 거냐? 항상 중심을 지나게 됩니다.
중심으로 이 원통의 중심을 향해서 빛을 입사시키는데 이렇게 입사시켰더니 빛이 이렇게 갔고 쭉 올려가지고 입사각을 점점 증가시켜서 이렇게 입사시켰더니 정확하게 90도로 이렇게 빛이 지나갔다는 얘기야. 굴절각이 90도가 되게 갔다는 얘기지. 그게 곧 입사각이죠. 그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문제 상황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때 이제 뭘 구하랬냐? 가에서 위치를 바꿔 입사각을 크게 하면 L2분의 L1이 증가한다. 자, 우선 여기서 굴절식을 써줘야 돼. 이 전체 파트에서 좀 어려운 식이라고 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N1, 2는 N1분의 N2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첨자가 뒤밖에 없다.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돼. 근데 이런 원통형 문제에서 이 각도로 주어진 문제는 전부 다 이 사인 값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사인 값. 자, 그러면 유리에 대한 공기의 상대 굴절률 원을 유리라고 하고 2를 공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N 유리에 대한 공기의 상대 굴절률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인 값을 써보면 사인 세타 1에 해당하는 게 유리니까 여기 위쪽에 들어가는 거죠. 공기분의 사인 세타 유리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사인 세타 공기라고 하는 걸 구해보면 사인 세타 공기는 이 공기에서의 각도 분의 사인 공기에서의 사인 값을 구하는 거거든. 요 길이가 r이 되겠죠. 요 길이도 r이 됩니다.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 공기라고 하는 거는 r분의 L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사인 세타 유리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1이 되죠. 그러면 사인 세타 공기분의 사인 세타 유리는 공기분의 유리는 어떻게 되냐면 L2분의 L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L2분의 L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L2분의 L1이라고 하는 값은 두 매질 사이의 상대 굴절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입사각을 증가시키든 감소시키든 P점의 위치를 어떤 식으로 입사시키더라도 이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이야. 굴절률 값은. 매질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매질이 다른 종류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값은 일정한 거니까 입사각을 크게 한다고 해서 L2분의 L1 값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좀 쉬었다 해야지. 너희들 안 되겠다. 자, 5분만 쉬었다 하자.